첫 발표로 한 달 동안 만든 서비스 1년 반 만에 오픈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될 육진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1년 반 동안 서비스를 만들고 확장하면서 겪었던 여러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아무래도 이제 첫 세션인 만큼 가벼운 이야기를 여러 개 준비했으니까 이제 마치 교양 수업 들으시는 것처럼 편하게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당근 그룹 플랫폼 팀에서 서버 개발자로서 모임 서비스를 만들고 있어요. 이전에는 노드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티켓을 예매할 때 사용했던 페스타라는 서비스를 개발했었는데 당근에 와서는 이제 코틀린과 스프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개발을 할 때 큰 생각을 안 하고 일단 만들고 보는 성격이에요. 앞으로 말할 이야기들에서 이러한 제 성격이 약간 반영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해요. 먼저 제가 만들고 1년 반 만에 전국 오픈했다던 그 모임 서비스를 소개하고 그 다음에 그 팀도 소개하고 이어서 모임을 개발하면서 만났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을 서버 개발자로서 API 명세 이야기, 도메인, 성능에 대한 순서로 간단하게 말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마지막으로 제가 이런 과정을 통해 겪었던 것에 대한 결론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모임이라는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예요. 모임은 이웃들이 지역 내에서 관심사 기반으로 모이게 한다면 동질감과 소속감을 가지고 당근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한 서비스예요. 현재 이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당근 앱에서 두 번째 탭인 동네생활 탭을 누르시면 상단에 모임 홈을 눌렀을 때 이런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제 모임이라는 가상의 공간에 모여서 채팅을 하거나 게시글을 작성해서 소통을 하고 일회성 모임인 일정을 잡고 사람들과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왼쪽 사진은 이제 서울특별시의 지도인데요. 위에 표시된 주황색 부분은 강남과 서초, 관악구를 나타내요. 모임은 2022년 5월에 위 지역들을 대상으로 MVP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023년 10월, 현재는 많은 기능 개선 이후에 전국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모임 서버가 받아내는 TPS, 이제 초당 받아내는 요청 수라고 하죠. 는 약 100TPS에서 4000TPS까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서버 개발자는 당시 저 1명에서 지금은 3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들은 전부 이 1년 반의 어딘가에서 뭐 한 달 동안, 뭐 어쩌면 하루 동안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 팀의 기조를 소개할게요. 저희 팀은 퀵 앤 덜티라는 기조로 일을 해요. 간단히 말하자면 핵심 가치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필요하다면 모든 걸 제치고 최대한 빠르게 개발하기도 하고요. 며칠 동안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찾아내기도 해요. 이런 퀵 앤 덜티라는 기조로 인해서 서버에는 반년도 안 돼서 수많은 빗덩어리에 앉게 됐어요. 이런 빗들을 청산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도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으로 API 명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모임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저희가 흔히 말하는 FE라고 하죠. 그 두 개로 나눠진 구조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 둘이 통신하기 위한 API 명세가 필요했어요. 처음에는 노션의 코드 블록으로 API를 설계하고 문서화했어요. 이제 제이슨으로 그냥 간단하게 했다는 건데 이곳에서는 노션의 기능을 이용해서 댓글로 질문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간단하고 빠르게 API를 뽑아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여러 문제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초기 3달 동안 모임 팀에서 만든 기능 목록이에요. 모임 팀은 아까 퀵 앤 덜티라는 기조에 맞춰서 빠르게 움직이면서 수많은 기능들을 만들어냈고 그에 비례해서 여러 API들이 추가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빨리 달려나가면서 마주한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이제 많은 API들이 바뀌고 추가되면서 문서가 업데이트되질 않아서 클라이언트 개발자가 저에게 이 API는 잘못된 것 같다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정의된 수많은 API 명세들을 타입스크립트, 코틀린 코드로 옮겨서 이제 리스폰스랑 리퀘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정의된 API와 다른 스펠링으로 배포해서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사용할 때 약간의 문제가 생긴 적도 빈번히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개발 효율성을 떨어뜨리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았을까요? 저희 팀은
API 명세를 문서화해서 제대로 관리하고 사용하며 최신화하기 위해서 오픈 API 스펙이라는 것을 사용하기로 했어요. 이제 서버 개발하시다 보면은 이제 많이 보셨을 사진인데요. 위 사진의 왼쪽 편을 보시면은 이제 YAML 파일을 이용해서 저희가 사용할 HTTP 명세를 작성할 수도 있고요. 이제 오른쪽 부분처럼 잘 작성된 YAML 파일의 명세를 스웨거 같은 UI 도구를 이용해서 볼 수도 있어요. 저희 팀은 이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팀에서는 이런 명세 파일들을 GitHub의 레포지토리로 관리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비즈니스 변화에 따라서 수정된 API들을 커밋을 통해서 항상 최신화할 수 있고, 같은 기능을 개발하는 개발자들이 이곳에서 명세를 보고 수정도 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었어요. 다음에 GitHub의 레포지토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는 플리 퀘스트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이런 PR들을 통해서 명세를 설계하고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명세에 대해서 리뷰도 하고,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놓친 것들을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찾아서 수정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명세들은 각각의 코드로 인터페이스를 생성해 주기도 해요. 이제 한 가지 예시를 보자면, 이제 오른쪽의 코드는 어떠한 목록 조회 결과에 대한 명세를 작성한 YAML 파일이에요. 이제 이 결과는 각각 간단하게 위에 4개의 필드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명세를 각각 타입스크립트와 자바 코드로 만들어 보면 앞서 살펴본 것과 동일한 필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어플리케이션 카운트, 엔드 커서, 해즈 넥스트도 있고요. 어떤 필드가 널러블한지도 제대로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오픈 API 스펙으로 코드를 생성해서 명세와 일치하는 인터페이스를 얻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스펠링이 틀리는 문제도 해결되고, 명세를 실제 코드로 옮기는 시간도 사라지게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용 방법인데요. 위 명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최신화되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현재 어떠한 API가 사용하지 않는지, 사용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답을 이곳에서 얻을 수 있어요. 만약 오래된 API가 있다면 추후에 이 API가 사용되는지 안 되는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도 있지만, 위와 같이 명세를 수정해서 생성된 코드를 적용을 해보면 실제로 사용되는지 아닌지 빠르게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이제 위와 같이 오픈 API 스펙을 사용해서 노션을 사용할 때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도메인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풀어보려고 해요. 이제 모임 서비스가 점점 거대해지고 기능들도 추가되면서 여러 복잡해지는 기능들을 코드로 잘 풀어내야 됐어요. 처음으로는 이제 두 도메인을 엮어서 한 번에 생성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모임 내에서는 자신의 도전을 인증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기록을 공유할 수 있는 챌린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챌린지를 열기 위해서는 먼저 모임을 만들고 챌린지를 생성을 해야 하지만, 그 과정 없이 모임을 만들면 바로 챌린지가 만들어지는 챌린지 모임이라는 걸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현재 서버에는 모임을 생성하기 위한 서비스, 그 다음에 챌린지를 생성하기 위한 서비스가 따로 존재했고, 챌린지를 생성할 땐 모임의 고유 아이디를 넣어주면 됐어요. 이 두 개의 기능을 엮으면 빠르게 챌린지 모임이라는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퍼사드 패턴을 이용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하면 하위 서비스를 묶는 상위 서비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거예요. 위 코드는 챌린지 모임을 만드는 코틀린 메소드예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줄에서 모임을 이제 create 프로세서, 모임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임을 생성을 해요. 그 다음에 그 그룹 아이디만 필요하다고 했죠. 저희는 이제 챌린지 create 프로세서, 즉 챌린지를 생성해주는 서비스를 호출해서 챌린지를 만들고 모임을 만드는 이런 간단한 코드를 이렇게 묶어서 만들어 봤어요. 이런 코드의 장점은 기존의 여러 기능을 빠르게 묶어서 신규 기능을 되게 빠르게 배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낸 신규 기능들은 기존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 기능을 수정하게 되면은 퍼사드로 만들어낸 신규 기능에 약간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비슷한 기능도 한번 만들어야 했어요. 기존에 이제 두 번째 탭인 동네 생활에서는 일회성 모임을 하기 위한 일정을 잡는 기능이 있었어요. 이제 모임 내에서도 이런 일회성 모임을 위한 사용자들의 요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모임 내에서도 일정과 동일한 기능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 기능을 그대로 모임에 사용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두 가지의 이제 기획이 약간 달랐는데요. 모임 내 일정은 만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임에 가입한 멤버만 이런 일정에 참여가 가능해야 됐어요. 하지만 기존의 일정은 만나는 시간이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지만 나머지 기능은 전부 동일했어요. 이미 기존 일정은 이제 기능이 너무 거대해서 새로 만들기에는 시간이 꽤 걸리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타입을 통해서 다른 도메인 모델로 다루도록 했어요. 모임 타입의 데이터는 이제 위에 타입이 보이죠? 모임 타입의 데이터는 모임 내 일정이라는 클래스로 다룰 거고, 일정 타입의 데이터는 일정이라는 클래스로 다룰 거예요. 이제 대부분의 기능은 동일했기 때문에 기존 DB 테이블들을 사용하면 빠르게 개발이 가능했지만 그 외 약간의 정책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해봤어요. 그래서 데이터는 한 곳에서 나왔지만 데이터를 불러오면 타입에 따라 위에 두 도메인 모델 클래스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위 코드도 이제 코틀린 코드인데, 왼쪽에 모임 내 일정, 이제 그룹 미더비라는 클래스를 보면은 미 타입에 로컬 타임이라는 게 이제 물음표가 안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값은 필수로 필요하다는 값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나는 시간이 필수임을 이런 코드를 통해서 바로 알아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멤버 리스트에는 그룹 멤버, 즉 가입한 사람들만 이 멤버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일정 미더비라는 클래스는 미 타임에 이제 로컬 타임에 물음표가 붙어 있죠. 이 값은 널러블이기 때문에 이제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값이고, 그다음에 멤버 리스트에는 이제 일반 유저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기존 기능을 새로운 기능으로 비교적 쉽게 확장이 가능하고, 이제 코드 레벨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만나는 시간 선택 등의 기능처럼 타입과 메소드 등으로 명확하게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장점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데이터는 같은 걸 쓰다 보니까 이 각자의 도메인 모델에 서로 이제 데이터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각각의 도메인의 기능을 추가하면 이제 다른 도메인 모델에 사이드 이펙트가 날 수도 있다는 단점도 약간은 존재했었어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메인을 저장하다가 생긴 이제 데이터 정합성 문제인데요. 이제 저장하면 안 되는 이상한 데이터가 저장되는 문제도 한번 있었어요. 이제 여기는 또 코틀린 코드인데요. 이제 이 함수는 게시글을 삭제하는 서비스의 코드예요. 게시글은 모임의 운영진 그리고 게시글 작성자만 삭제가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에는 이렇게 빨리 개발하다 보니까 서비스에서 위와 같은 권한을 체크한 뒤 여기 member is not management, 운영진이 아니고 뭐 post is not owner, 이제 게시글의 작성자가 아니다, 이런 코드인데, 이렇게 권한을 체크한 뒤에 게시글을 수정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이런 로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개발자가 많아지면서 다른 개발자가 새로운 곳에서 뭐 다른 이유로 게시글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제 권한을 체크하는 로직을 누락한다면 권한을 검사하지 않은 이상한 데이터가 저장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메인을 수정하기 위한 로직을 도메인 클래스 내부로 몰아뒀어요. 이것도 코틀린 코드인데 저랑 같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까와 동일한 기능을 하는 코드를 도메인 내로 넣어놓은 함수예요. 이렇게 하면 방금 전 문제를 쉽게 해소할 수 있어요. 간단히 하나씩 살펴보면, 이 도메인에 remove 메소드를 호출할 때 멤버 객체를 입력받도록 강제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도메인을 삭제할 때 어떤 데이터가 필요한지 이제 다른 개발자들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서비스 레이어에 있던 권한 체크 로직도 도메인으로 들고 왔어요. 이렇게 하면 게시글을 삭제하려면 운영진이어야 하거나 작성자여야 하는 거를 이제 이 코드만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로직을 작성하더라도 권한 체크 로직이나 뭐 다른 것들은 도메인 내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하는 개발자들은 권한 체크 로직을 누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메소드를 사용할 때 멤버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기 때문에 다른 개발자가 이걸 사용할 때도 되게 간단하게 멤버만 찾아서 넣어주면 되니까 사용법도 간단해져요. 따라서 이렇게 도메인에 로직을 몰아두면 메소드만 봐도 기능의 명세를 알 수 있고 필수적인 기능을 누락할 일도 적어져요. 하지만 이제 만약에 새로운 유저가 나타난다거나 그룹 멤버가 아닌 뭐 어드민 유저, 아니면은 이제 필수 정보가 변경된다면 이거를 하나의 메소드에 담을지 또 뽑을지 여러 개발자들과 또 논의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능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제 1년 반 동안 기능도 많아지고 전국으로 점점 오픈을 하면서 서버가 느려지기 시작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모임 서비스의 특성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임은 이제 당근 앱의 두 번째 탭인 동네생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 모임은 이런 동네생활 피드에서 상당히 많은 트래픽을 받아내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의 피드를 보면 아시듯이 피드는 대부분 읽기 트래픽이고 목록 형태의 데이터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을 개선하면은 가장 효과가 뚜렷하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 부분을 개선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저희 모임 서비스의 기존의 문제점을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위 가로선을 이제 모임 데이터베이스라고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숫자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이때 저때 생성된 모임 정보들이 이곳저곳에 쌓여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모임 데이터는 생성된 시간과 관계없이 이곳저곳 쌓여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만약에 이제 저희가 동네생활 피드에 모임을 생성순으로 정렬을 해서 최신 20개의 데이터만 보여줘, 이런 이제 기능을 작성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DB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모든 데이터, 아까 이렇게 난잡하게 엮여있던 데이터들을 시간순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오늘과 가장 가까운 20개의 데이터만 불러오게 돼요. 이제 물론 이 과정은 이해를 돕기 위한 약간의 비약이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는 일을 하게 돼요. 이 방법은 실제로 시간이 지나고 데이터가 늘어나고 이제 뭐 비즈니스 로직이 복잡해지며 조건이 많아질수록 더더욱 느려질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저희 팀은 이 문제점을 비교적 적은 데이터만 처리하도록 변경해서 한번 해결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당근의 훌륭한 DBA 분들이 소개해 주신 내용인데, 바로 조건을 통해서 적은 데이터만 처리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제 앞서 정렬을 위해 기존 모든 데이터를 한번 다 정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DB에게 추가적으로 한 달 이내로 생성된 데이터 중에서만 조회해줘 라는 조건을 주면서 비교적 적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조회하도록 변경을 한번 해봤어요. 대강 이제 DB한테 위와 같은 where 구문을 한번 줘봤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생성된 모임만 리턴해줘, 이런 조건문이죠. 이렇게 되면 DB는 한 달치의 아까보다 훨씬 적은 데이터를 기준으로 정렬을 한 다음에 20개의 모임을 아까처럼 그냥 가져오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가 아무리 많이 쌓여도 지금으로부터 한 달 정도의 기간에 데이터만 가지고 정렬을 하거나 조건을 검사하면 되기 때문에 DB의 부하가 굉장히 줄어들 수 있었어요. 이제 만약에 데이터가 모자라서 뭐 한 번에 20개의 데이터를 찾지 못하고 10개만 찾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 이전 달로 넘어가서 남은 10개의 데이터를 적절히 찾아서 조합을 해주면 돼요. 물론 이런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과 엮여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기존보다 복잡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복잡한 쿼리를 작게 나눠서 여러 번 호출해서 DB 사용률을 많이 낮출 수 있었어요. 이 부분은 23년 7월 정도에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개선 사항을 적용한 뒤에 데이터베이스의 CPU 사용률인데요. 이제 쿼리가 적용된 이후에 평소에 30% 정도의 사용률을 가지던 DB의 CPU 사용률이 한 15%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추가적으로 이제 모임 서비스는 AWS의 RDB라는 걸 사용해요. 그래서 이제 그 RDS의 성능 개선 도우미를 이용해서 현재 어떤 쿼리가 가장 많이 실행되거나 무거운지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이곳에서 로드가 가장 높은 쿼리를 찾아 개선하면 빠른 시간 내에 DB 사용률을 개선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독 대시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독이라는 거는 이제 프로파일링 도구인데, 데이터독에서는 이제 서버로 들어오는 API들의 요청 수와 요청을 처리하기까지 걸린 평균 시간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이곳에서 요청이 많거나 뭐 시간이 오래 걸리는 API들을 찾아서 이것들을 빠르게 개선한다면 이 역시도 서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1년 반 동안 이런 짓을 해왔는데, 이것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이제 당근 모임에 고양이 사진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용자분들이 반려견이나 반려묘 모임을 많이 만들어 주셔서 이제 많은 지역에서 고양이나 강아지를 검색하시면 이제 귀여운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을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0개의 요청을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까 15%까지 계산해놨던 DB의 사용률은 다시 50%까지 치솟았어요. 이제 예전에 개발자로서 일을 하기 전에는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막 당근 같은 서비스를 보면서 와, 저런 서비스는 사용자도 많고 버그도 별로 없으니까 엄청 완벽하게 돌아갈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서비스를 만들고 이제 개발을 해보니까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엄청 큰 서비스들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개선해 나가면서 구멍을 메꿔 나가야 된다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저의 발표 내용은 여러 디자인 패턴 책에서도 많이 보이고 성능 개선 시 어쩌면 한 번쯤은 해볼 수도 있는 평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서비스에 적용을 해보려고 며칠을 고생할 때도 있었고, 어떨 때는 모든 개발자들끼리 몇 시간씩 이야기를 해보며 설계를 해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책이나 여러 블로그에 있는 비교적 생각보다 간단해 보이는 수많은 것들이 많은 고민들의 산물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모임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커피챗을 통해서 저희 팀의 개발자들과 여러 이야기를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